수천 년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 런던 심장부에 신개념 마철로가 들어섭니다. 온갖 제약들 때문에 설계 시공자들은 새로운 도전에 나섰죠. 조립식 마철로입니다. 공사장 인력은 최소화했죠. 부지는 엄청나게 좁습니다. 공사 일정은 숨막히게 빠듯하죠. 작업 계획은 1시간 단위로 세웠습니다. 세계 최초란 수식어가 계속 따라붙는 도전. 성공하면 마철로 건설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도전입니다. 마철로 건축의 새로운 역사를 열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런던의 레드놀 빌딩 건설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약 1000년 전부터 고층 건물을 지었던 도시 런던. 런던 최초의 고층 건물은 1066년 토착 세력을 겁주려고 지은 런던탑입니다. 약 27m 높이의 런던탑은 런던 최초의 석조 다층 건물이죠. 세인트폴 대성당은 몇 번이나 보수와 재건축을 거듭했는데 높이가 약 111m인 현재 건물은 300여 년 전에 지었습니다. 런던의 중심지 시티 오브 런던은 고층 건물의 역사가 깁니다. 고층 건물이 힘과 성공을 상징한다는 것도 예전부터 이해했죠. 2차 대전 중에 도시는 공습을 받았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엔 북아일랜드 독립을 주장하는 무장단체가 일련의 폭탄 테러를 일으켰죠. 달아오른 금융 경기는 매번 마철로 한두 개를 기념비처럼 남겼습니다. 런던에서는 끊임없이 고층 건물이 올라가고 무너지고 다시 올라갔죠. 런던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 점만 변하지 않았죠. 시티 오브 런던의 도시계획 책임자는 4000년 역사를 책임져야 해요. 시티 오브 런던에선 2000년 전부터 교역이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뒤에도 여기가 교역 중심지로 남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티 오브 런던엔 신개념 마철로가 들어섭니다. 레드놀 빌딩. 독특한 외형 덕분에 런던 시민들이 붙여준 별명은 치즈 강판 타워죠. 설계와 시공에 참가한 이들은 이 건물이 마철로의 미래를 바꿀 거라고 자신합니다. 2012년 5월 15일 새벽 2시. 도시가 잠든 사이 초대형 트럭 2대가 런던 중심가를 가로지릅니다. 트럭에 실린 건 강철 조각. 길이는 27m, 무게는 40톤이 넘는 조각들이죠. 밤을 틈타 운반하지 않으면 런던 도심은 교통이 마비될 겁니다. 초대형 강철 기둥 2개가 올 겁니다. 경찰의 특별 통행 허가를 받아서 여기로 오는 거죠. 1시 45분까지는 길을 터주지 않아서 좀 지체되는 중이고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강철 기둥들은 신개념 마철로의 일부입니다. 그 마철로가 바로 시티 오브 런던에 들어서는 레드놀 빌딩입니다. 높이는 약 225m, 52층짜리 건물입니다. 철골 2만 톤을 7,000제곱미터의 유리가 감싸게 되죠. 높이만 보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마철로가 아닙니다. 레드놀 빌딩은 혁명적인 건설 방식 때문에 유명해졌죠. 공장에서 각 부분을 만들어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방식입니다. 대형 건물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죠. 공사 현장은 복잡하고도 유서 깊은 런던의 중심부. 시공 담당자들은 일생일대의 도전에 나섭니다. 공사 현장은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좁습니다. 폭은 건물보다 겨우 3m 길죠.
새벽까지 기둥을 세우지 못하면 보관해둘 공간도 없습니다. 런던은 이래요.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선 자리에 건물을 지어야 하죠. 이렇게 좁은 경우는 드물지만요. 기존 마철로 건설 방식으로는 레드놀 빌딩을 지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난 30년 대다수 고층 건물은 콘크리트 코어를 채택했죠.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콘크리트 코어 건설엔 넓은 공간이 필요하죠. 시멘트, 물, 돌을 혼합하거나 콘크리트 믹서 트럭들이 드나들 공간, 많은 인부들을 수용할 공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레드놀 빌딩에선 그 모든 게 불가능했죠. 그래서 설계자들은 혁명적인 아이디어 두 가지를 생각해냈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콘크리트 대신 강철을 쓰겠다는 것이었죠. 레드놀 빌딩은 바닥에만 콘크리트를 썼습니다. 육중한 대형 코어 대신 건물을 지탱해주는 건 외부의 자리를 잡는 강철 외골격입니다. 두 번째 공간 절약 아이디어는 건물에 사용할 철골을 런던에서 북쪽으로 약 320km 떨어진 공장에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선 거대한 기둥과 보드를 접고 눌러서 엄청난 압력을 이겨내게 만들죠. 그리고 기둥과 보드를 다음 공장으로 옮겨 모래 분사로 표면을 다듬고 미칠과 방화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엔 공사 현장으로 실어보낼 때까지 차곡차곡 쌓아두죠. 현장에서는 들어올려서 볼트만 쬐면 되게 말입니다. 규모는 엄청나게 크지만 건설보다는 조립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작업이죠. 시공에 나선 엔지니어들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초단기 공사 기한도 기꺼이 받아들였죠. 공사는 2011년 10월 시작됐습니다. 2013년 말까지는 공사를 마치고 전기도 공급되게 해주겠다고 시공사는 자신했죠. 공사 기간은 26개월. 마철로 공사 기간으로는 굉장히 짧습니다. 문제는 사소한 실수도 연쇄적인 작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공사가 많이 지연되면 금전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하죠. 입주 예정 회사 중에는 벌써 이삿날을 받아놓은 곳도 있습니다. 레드놀 빌딩 건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댄 건 세계적인 투자회사 두 곳입니다. 투자사들은 최대한 빨리 건물을 개장하고 입주자들 들여 돈을 벌고 싶어 하죠. 공사가 하루 늦어질 때마다 손실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눈앞에 닥친 문제부터 해결해야겠죠. 주변 건물들의 배달 트럭들이 오는 게 새벽 4시부터인데 벌써 지났죠. 곧 밀려들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빨리 저희 짐을 내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5층 높이의 어마어마한 강철 기둥. 그런데 예고도 없이 크레인의 비상 브레이크가 작동합니다. 기둥을 세우기 전까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크레인이 말썽을 부리네요. 비상 브레이크가 왜 갑자기 작동했는지 알아보는 중입니다. 2번이나 크레인이 멈췄어요. 일단 비상 브레이크가 작동한 원인부터 알아낸 다음에 작업을 재개해야죠. 크레인은 새 것입니다. 기둥이 적정 작업 중량을 초과했다고 생각한 컴퓨터가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것이었죠. 현장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야간 작업반장 폴 맥과이어는
크레인 제조사에 전화를 걸었죠. 1300km 떨어진 이탈리아 회사입니다. 오전 7시, 공사 현장에는 주간 작업반 인부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야간 작업반은 컴퓨터를 리셋한 다음 기둥 세우기에 다시 도전합니다. 마침내 성공. 하지만 이미 8시간을 허비한 다음입니다. 이 정도 지연은 감당하기가 어렵죠. 인부들은 크레인만 보며 기다렸습니다. 작업 일정은 연쇄적으로 지연됐고 그 결과는 거액의 손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공사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시공사는 한 주에 수억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앞으로 조립해야 할 철골은 11,000개가 넘습니다. 넉 달이 지난 9월, 철골 조립은 절반쯤 진행됐습니다. 오늘 현장 기술자들은 52층 건물에 19층 바닥을 놓기 시작하죠. 보통 공사 현장이면 콘크리트 믹서 트럭들이 줄줄이 들어오고 기술자와 인부 수백 명이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표면을 고를 겁니다. 레드놀 빌딩은 아니죠. 콘크리트 패널입니다. 이게 바닥이죠. 이걸 수천 개 깔아요. 초대형 그림 퍼즐이죠. 우린 빈 곳을 메워요. 한 팀이 철골을 설치하면 다음 팀이 들어가 콘크리트 패널을 깔죠. 다른 부분들처럼 바닥도 멀리 떨어진 공장에서 만듭니다. 현장에선 끼워 넣는 작업만 하죠. 하나로 17억 원이 들어간 이 공장은 레드놀 빌딩을 지으려고 세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라기엔 지나치게 말끔하고 간단하죠. 이게 건설업의 미래일 겁니다. 밖에서 미리 제작하면 건설 현장을 크게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현장 기술자들은 바닥이 다 제작돼 있고 품질도 좋다는 걸 알죠. 바닥 패널을 실어와서 정해진 자리에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돼야 합니다. 정확한 비율로 콘크리트를 혼합해 정확히 제작한 틀에 정확히 부어야 하죠. 공사 현장은 숨 쉴 틈도 없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크레인 기사인 홀리데이와 6명의 인부들은 매일 테니스 코트 4개에 가까운 면적의 콘크리트 패널을 채워나갑니다.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려면 시간은 3배, 인력은 2배가 더 들어갑니다. 오전 10시, 지금까지 홀리데이가 설치한 무게 2.5톤, 넓이 3제곱미터 콘크리트 패널은 18개. 일정에 맞추려면 퇴근 시간까지 34개를 더 설치해야 합니다. 10분에 하나꼴입니다. 현장 관리 책임자는 28세의 프로젝트 총괄 엔지니어 칼 윌킨슨입니다.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시키는 게 윌킨슨의 최대 임무죠. 자재를 쌓아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자재가 도착하는 대로 올려서 조립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초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수십만 조각의 콘크리트, 철골을 기존의 평면 설계도만 보고 조립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시공팀은 3차원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볼트 하나하나까지도 정확하게 그려놓은 모형이죠. 3차원 모형 제작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자재가 도착하면 재빨리 파악해서 제자리에 집어넣게 말이죠. 현장 작업을 능률적으로 진행시키려면 모형이 꼭 필요했어요. 저희는 이걸 디지털 엔지니어링으로 부릅니다. 전 디지털 엔지니어링이 건축의 미래라고 생각해요. 각 자재의 배달 시간, 크레인 작업 시간, 각 기둥과 보, 볼트,
케이블 설치 시간도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공사를 37번이나 실행하기도 했죠. 하지만 실제 공사는 가상현실과 다릅니다.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200m 상공에서 작업을 하는 크레인 기사입니다. 저라면 저런데 안 올라갈 겁니다. 크레인에 앉아 있으면 멀미가 날걸요? 마구 흔들리죠. 무서워요. 이 크레인 역시 레드놀 공사용으로 제작한 겁니다. 크레인을 조종하려면 차분한 손과 강심장이 필요하죠. 많이 흔들리는 건 사실이죠. 흔들리지 않으면 부러질걸요. 낚싯대하고 비슷하죠. 게다가 흔들림이 없으면 일하다 졸음이 쏟아질 겁니다. 홀리데이는 예정대로 콘크리트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레드놀 빌딩의 20층 바닥은 이렇게 완성됐죠. 하지만 공사 기한을 맞추려면 매일 이 페이스로 7달을 더 작업해야 합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40층의 철골을 조립하는 중이죠. 주변 건물들의 키도 모두 넘어섰습니다. 건물의 형태는 점점 뚜렷해졌죠. 런던 시민들은 치즈강판 타워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건축가는 즉흥적으로 건물 형태를 이렇게 정한 게 아니었죠. 런던의 건물을 지으려면 까다롭기로는 세계 최고 수준인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건물이 높아지면 허가받기는 더 어려워지죠. 런던 마철루에 적용되는 규칙 1번은 바로 이겁니다. 런던 최고의 랜드마크 세인트폴 대성당을 가리지 말라는 것이죠. 1666년 런던 대화재 이후 재건된 세인트폴 대성당은 지금도 런던의 심장입니다. 넬슨 제독의 장례식, 찰스 왕세자의 첫 번째 결혼식도 여기서 거행됐죠. 2차 대전 런던 대공습 당시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곳을 제일 먼저 진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영국민들의 전의를 꺾지 않기 위해서였죠. 2000년대에 들어서며 세인트폴 대성당은 고층 건물에 포위당하고 맙니다. 마철루들이 만들어내는 스카이라인에 묻혀버릴 위험도 커졌죠.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인트폴 조망권과 주요 접근로를 보호하며 고층 건물을 지어야 했으니까요. 세인트폴을 가리면 안 된다는 명확한 규정을 준수해야 했죠. 런던에 남은 제일 중요한 건물이니 보호하는 건 당연했고요. 저희는 세인트폴을 가리지 않을 방법을 모색했고 대성당의 외곽선을 따라가는 방법, 그냥 최대한 크게 사각형 건물을 올리는 방법 등을 검토했습니다. 각 방안마다 구체적인 형태들도 몇 가지씩 그려보았고요. 설계를 의뢰한 분들은 비스듬한 모양이 마음에 든다고 했죠. 세인트폴 대성당의 조망권을 보호하는 대가는 컸습니다. 레드놀 빌딩은 쐐기형, 위로 올라갈수록 바닥의 면적이 좁아집니다. 조망권을 지켜서 허가는 받았지만 다른 문제가 따라왔습니다. 도심 업무용 건물은 높은 층일수록 임대료가 비싸집니다. 건물주들은 임대가 가능한 공간이 고층에 많기를 바라죠. 설계 과정에서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33,000제곱미터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들은 55,000제곱미터는 돼야 한다고 했죠. 건축가들이 해결책으로 내놓은 아이디어는 이 건물의 독특한 형태로 이어졌습니다. 공간 활용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 세를 줄 수 없는 공간은 별도 구조물에 몰아넣는다는 아이디어였죠.
기존 마철로들은 공용시설, 즉 엘리베이터, 화장실, 전기와 물 공급 시스템 등을 건물 한가운데 배치합니다. 새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은 그만큼 줄어들죠. 레드놀은 공용시설을 모두 뒤로 밀어버렸습니다. 건물 외부에 척추를 세우고 그 안에 집어넣은 거죠. 바로 노스코어란 부분입니다. 노스코어는 139개 조각을 쌓아 올린 것인데 이 조각들은 테이블이라고 부르죠. 테이블 3개를 쌓으면 한 층이 됩니다. 노스코어에는 화장실 같은 공용시설이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도 그리 들어가죠. 사무실 부분은 하나의 공간으로 탁 트여 있어요. 노스코어는 사무 공간에 편의시설을 제공하죠. 노스코어를 건설하는 방식 역시 독특합니다. 각 테이블은 배관, 전기배선, 배수구, 바닥 패널까지 설치를 모두 마친 형태로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착착 쌓아 올릴 수 있었죠. 배달 일정에 맞춰서 쌓기만 하면 돼요. 건설 작업과 자재 수급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죠. 이 까다로운 테이블을 제작하는 공장은 북아일랜드 남부에 있습니다. 이 공장에선 각 테이블이 정해진 위치에 꼭 맞도록 세심한 신경을 쓰죠. 그래야 살인적인 공사 기한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배관, 배선 장치 등이 들어가는 테이블을 만든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크고 복잡한 건 처음입니다. 제작 방식을 많이 바꿨습니다. 자르고 구멍을 내고 제작하고 조립하는 방식을 많이 변화시켰어요. 완벽한 테이블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용접도 모든 부분이 똑같도록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마철루의 철골은 일반적으로 겉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드놀 빌딩 설계자들은 이 혁신적인 디자인을 자랑하고 싶었죠. 그래서 눈에 확 띄는 노란색을 철골에 입혔습니다. 페인트가 마르자마자 테이블은 바다를 건너 잉글랜드 중부로 왔고 조립 과정에 돌입했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각 장치들은 빈틈이 전혀 없게 단단하게 연결해줘야 합니다. 전기배선, 온수관, 냉수관, 냉각수관, 연료관, 스프링클러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거대하면서도 정교한 제품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 방식대로 공사 현장에 자재를 가져와서 마철로를 쌓아 올리는 건 불가능하죠. 런던 중심부의 교통이 마비될 테니까요. 기존 방식대로 공사를 했다면 이 자재들을 하나씩 공사 현장으로 날라야 했을 겁니다. 북아일랜드 공장을 출발한 지 24시간 만에 테이블엔 필요한 장치가 모두 부착됐죠. 이제 현장으로 옮겨 조립만 하면 됩니다. 2013년 3월 레드놀 빌딩은 168m까지 자랐습니다. 225m 중 3분의 2가 완성됐죠. 노스코어를 이룰 첫 번째 테이블이 도착한 지는 1년이 지났습니다. 이 높이까지 테이블을 조립한 작업반은 겨우 24명. 노스코어는 41층까지 올라와 있고 이제 남은 테이블은 18개뿐입니다. 주간 작업반 크레인 기사 크리스천 홀리데이의 출근길입니다. 늦지 않게 제자리에 가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배달 트럭이 도착하는 대로 자재를 내릴 수 있죠. 안 그러면 작업 일정이 어그러집니다. Where do you want me?
홀리데이는 198m 공중의 의자에 앉아서 42톤짜리 테이블을 정해진 자리에 끼워 넣습니다. 오차가 2.5cm를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죠. 문제는 앞이 안 보인다는 점입니다. 아래는 전혀 안 보여요. 홀리데이는 37m 아래 41층에 있는 제이미 페리의 말만 듣고 크레인을 조종합니다. 갱의 감독 지시대로 합니다. 저희는 눈을 감고 조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갱의 감독이 없으면 일을 못하죠. 밑에서 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안 보이거든요. Keep Jimmy back, mate. Keep Jimmy back. Keep coming, mate. Keep it coming. 계속 방향을 지시해줘요. 말이 끊어지면 저도 작동을 멈추죠. 잠시도 긴장을 풀 수가 없어요. 게다가 비라도 오면 강철이 미끄러워지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저희 가족이나 친구들도 이런 일은 못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희도 간담이 서늘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촬영하실 땐 절대로 밑을 보지 마세요. 200m 상공에선 아래도 못 보지만 실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조작할 때마다 정신을 집중해야 해요. 까딱하면 다른 사람이 다치기 때문이죠. 책임이 무거운 일입니다. 저 때문에 동료가 다칠 수 있으니까요. Drop your head a touch as you come down there, mate. 공사 일정은 기록적으로 짧고 허용되는 오차는 기록적으로 작은 현장. 정말 좁네요. Keep it coming. 홀리데이는 서서히 강철 기동을 내립니다. Stay sat down. Stay sat down. 기동은 정확히 자리를 찾아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야죠. 테이블 연결 작업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포저라는 장비를 씁니다. 구멍들을 맞춘 다음 이 포저를 통과시켜요. 그리고 볼트를 넣어서 죄죠. 손을 다칠 위험도 거의 없어요.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도 용접도 없습니다. 볼트 몇 개만 있으면 42톤짜리 테이블을 고정시킬 수 있죠. 노스코어 한 층은 테이블 3개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최고 속도로 작업하면 하루에 한 층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Any more wagons? Two more, buddy. Well, get them in. 작업은 밤까지 이어집니다. 준공 예정일을 맞추려면 하루 24시간 휴일도 없이 작업을 계속해야 하죠. (5월) 초 철골과 바닥 패널 조립 작업은 50층까지 완료됐습니다. 이제 2층만 더 올라가면 꼭대기층이죠. 철골과 바닥 패널 조립이 끝나면 유리 패널 공사팀이 투입됩니다. 이제 건물 외관은 강철에서 유리로 바뀌죠. 기존 건설 현장은 이 작업에 인력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유리 패널을 나를 크레인 작업 공간도 필요했죠. 하지만 노스코어는 각종 설비가 설치된 채로 쌓아올리는 중이라서 그럴 공간이 없습니다. 레드놀 빌딩의 엔지니어들은 다시 한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했죠. Hi guys, how's it going? Okay? Yeah, good. 노스코어의 유리 패널 설치를 지휘하는 건 필 세지입니다. 필의 팀은 21층 유리 패널을 설치하고 있죠. 그의 비밀 무기는 케르베로스라는 새 유리 패널 설치 시스템입니다. 케르베로스 시스템은 레일이 달려 있어서 자체적으로 유리 패널을 끌어올립니다.
원하는 층에 유리를 올린 다음엔 외벽을 따라 이동시킵니다. 노스코너 유리패널 작업용으로 제작한 시스템이죠. 사무실 공간인 남쪽 부분은 기존 방식으로 유리를 설치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아무리 꼼꼼하게 공사 계획을 세워도 피할 수 없는 장애물은 있죠. 런던의 날씨입니다. 지난주 수 목요일엔 공사 개시 후 가장 강한 바람이 불었죠. 악천후로 고생 좀 했어요. 시속 32km 이상의 강풍이 불면 유리 패널이 건물에 부딪혀 깨질 위험이 큽니다. 유리 패널 공장이 있는 곳은 중국. 교체할 유리가 오려면 6주가 걸립니다. 유리 패널 설치 완료 목표일은 7월 22일입니다. 저희는 계획보다 2주쯤 처져 있어요. 계속 이러면 현장의 피해가 상당하겠죠. 근무 시간도 길고 압박감도 큰 현장입니다. 사무용 공간에 기존 방식 유리 패널 설치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은 필 세지의 동생 앤디. 형제는 누가 먼저 설치를 마칠지 시합을 하는 중입니다. 6월 철골과 바닥 패널 조립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레드놀 빌딩 건설 현장은 아주 중요한 단계에 다다랐죠. 12개월 전부터 측량사 저스틴 카마이클은 다른 건물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됐을 현상을 추적해왔습니다. 꼭대기가 북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5에서 6주에 2mm 정도씩 기울고 있죠. 노스코어는 임대 공간을 확보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설비를 한 곳에 몰아넣다 보니 건물 자체가 한쪽으로 기울고 말았죠. 레든홀은 비대칭 건물입니다. 게다가 남쪽보다는 북쪽 부분에 많은 하중이 실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쪽과 남쪽의 기단부는 각각 다르게 자리를 잡을 겁니다. 층이 올라갈수록 건물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북쪽으로 조금씩 더 기울어집니다. 보통 건물이라면 심각한 설계 결함으로 지적될 부분이죠. 하지만 레드놀 설계자들은 이런 쏠림을 예상했습니다. 대비도 해뒀죠. 이번에도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방식, 액티브 얼라인먼트입니다. 건물이 좌우로 흔들리게 놔두고 측정만 했어요. 얼마나 흔들리는지 세밀하게 측정했죠. 그리고 나중에 남쪽으로 건물을 잡아당길 겁니다. 먼저 층을 쌓아올려 조립할 때는 철골들을 쐐기 같은 걸로 연결합니다. 건물을 안정적으로 세우기 위해서죠. 2만 톤이나 되는 이 건물의 철골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세계 최초일 겁니다. 이런 걸 시도했다는 말은 아직 못 들었거든요. 액티브 얼라인먼트는 레드놀 빌딩의 독특한 구조적 형태 때문에 가능합니다. 수직 기둥과 수평고, 사선 버팀대를 연결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23톤짜리 별 모양 강철 조각을 만들었죠. 바로 노드입니다. 건물을 쌓아올리며 각 연결부에는 틈새를 메우는 강철 쐐기들을 여러 개 끼워 넣었죠. 이 연결부를 벌리면 강철 쐐기를 꺼낼 수 있는데 이 강철 쐐기의 수를 조절하며 건물 기울기를 바로잡는 방법이 액티브 얼라인먼트입니다. 먼저 노드 양쪽에 거대한 초록색 쐐쇠를 설치합니다. 양쪽 모서리에는 강철을 밀어 올릴 수 있는 잭을 집어넣죠. 양쪽 잭에는 유압 펌프를 집어넣습니다. 잭으로 자동차를 들어올릴 때하고 원리는 같죠. 물론 오늘 들어올리는 건 52층짜리 마철로입니다. 파이프가 터지면 엄청난 압력으로 기름이 분사될 겁니다. 하나라도 터지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초대형 너트는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34기압의 엄청난 압력을 양쪽 잭에 가해주죠. 처음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연결부는 여전히 꽉 닫혀 있죠. 이제 유압 펌프에 압력을 올립니다.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다시 시도해 봐야죠. 유압 펌프의 압력이 다시 올라갑니다. 양쪽의 잭은 각각 220톤의 압력을 가하는 중이죠. 마침내 움직이는 연결부. 이제 이 지점 위쪽의 건물 기울기를 정상으로 되돌릴 차례입니다. 강철 수의기를 꺼내서 철골 연결부의 길이를 줄여주는 거죠. 오늘은 9개를 꺼냈어요. 이게 세 번째 연결부인데 저번엔 7개, 그 전엔 8개를 꺼냈죠. 다 합쳐서 쐐기 24개를 꺼낸 겁니다. 이제 유압 펌프의 압력을 줄여서 연결부를 다시 닫아줍니다. 기울기 교정 작업을 마무리하자 건물 꼭대기는 2.5cm 가까이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드디어 건물이 일직선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2주) 후 건물 남쪽과 북쪽의 유리 패널 설치 경주는 막상막하. 형제는 모두 39층에서 작업 중입니다. 꼭대기에선 곧 마지막 강철보가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죠. 굉장히 큰 보를 설치할 겁니다. 제자리에 끼워서 연결해야죠. 야간 작업반 주임은 최종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준비는 다 됐어요. 옆에 기둥, 보도 준비 완료죠. 3시간 안에는 설치가 끝날 겁니다. 그럼 17개월 전 시작된 철골 조립 작업이 클라이맥스와 함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다시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마지막 조각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마지막 조각이 너무 커서 빈 공간에 들어가지 않네요. 사람을 올려보내서 뭐가 문제인지 확인해야죠. 제발 빨리 해결되면 좋겠네요. 오늘 밤 안엔 어떻게든 마무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볼을 저기 위에 집어넣을 거예요. 기술자들은 결국 억지로 공간을 늘려 볼을 집어넣기로 합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부하는 공사 현장. 하지만 여기서도 우격다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는 있는 법이죠. 대다수 공사 현장은 옥상 바닥을 설치하면 주요 작업이 대충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레드놀 빌딩은 일반적인 마철로가 아니죠. 옥상 바닥을 설치한 후에도 중요한 단계는 남아 있습니다. 꼭대기 4층을 채우는 작업이죠. 이곳엔 각종 기계, 전기 설비가 들어갑니다. 건물을 살아 숨쉬게 해줄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설비는 건물 지하의 맨 아래층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레드놀 빌딩에서는 임대용 공간을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해 난방, 냉방, 발전기, 보일러, 운전실 등을 모두 한 곳에 모았습니다. 꼭대기에 모았죠. 각종 설비는 옥상에 남겨둔 좁다란 구멍으로 집어넣어서 자리를 잡아줍니다. 기발한 아이디어죠. 하지만 실제로 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크레인으로 하나씩 운반해야죠.
지상에서 들어올려서 여기로 옮겨야 해요. 꼭대기까지 들어올린 다음 이 구멍으로 넣어야 합니다. 이곳이 49층이죠. 제일 어려운 크레인 작업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설비 장치를 넣어야 하는 구멍은 아주 좁습니다. 49층 바닥은 지상층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3차원 모형을 이용해 엔지니어들은 설비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계획을 짜봤죠. 20가지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49층은 언뜻 봐도 공간이 좁죠. 여기다 유리 패널도 이제 곧 설치할 건데 그럼 더 좁게 느껴질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협소한 공간에 설비를 다 집어넣으려면 작업 순서를 잘 지켜야 해요. 순서대로 집어넣은 다음 정해진 자리로 이동을 시켜야죠. 3차원 모형이 없었으면 엄두도 못 낼 작업입니다. 철골과 바닥패널 조립은 예정보다 석 달이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설비 설치에서는 허비할 시간이 없죠. 11월까지 25개의 설비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어요. 계획했던 일정보다 많이 늦어졌죠. 그래서 나머지 작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라는 압력도 상당합니다. 준공 예정일에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해야죠. 하지만 설비를 넣으려면 유리 패널부터 설치해야 합니다. 형제의 유리 패널 설치 시합엔 현장에 이목이 집중됐죠. 11개월 전 필과 앤디 세지는 각각의 방식으로 유리 패널들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승자는 필입니다. 레일이 달린 새 시스템 덕분에 7층 차이로 동생을 눌렀죠. (2013년 8월) 건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3개월이 지났습니다. 철골 조립 작업은 끝났고 기울기도 바로잡았죠. 바닥 패널과 유리 패널 설치도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순서는 225m 마철로의 꼭대기에 전기와 수도 공급 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먼저 18톤짜리 발전기 4개 중 하나를 올립니다. 아슬아슬한 작업이죠. 발전기는 하나당 16억 원. 작은 충격에도 발전기는 파손될 수 있습니다. 이제 크레인에 7m 정도까지 접근했죠. 그런데 발전기 길이는 12, 13m 정도입니다. 강풍이 불면 여기도 위험해지는 거죠. 이제 발전기를 48층에서 51층까지 이어진 설비장치 상자로 내릴 겁니다. 그런데 이걸 넣을 구멍이 거의 발전기만 해요. 천천히 조심조심 집어넣어야죠. 구멍에 들어가면 인부들이 기중기 로프를 당겨 유도해 줄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갱의 감독이 바통을 받아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락처럼 옥상에 올라앉은 설비장치 상자. 크레인 기사는 좁은 구멍으로 발전기를 넣어야 합니다. 구멍 입구를 통과하면 공간이 더 좁아져요. 내려갈수록 더 좁아지죠. 화면에 잡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내려가면 여유 공간이 몇 센티미터밖에 안 돼요. Are you happy with us? You alright, Bazzy? Yeah, come down easy, Jim. Down you come.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조각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주변에 나머지 조각들을 넣으면 되죠. 3차원 모형으로 세운 계획에 따라 작업반은 꼭대기 4층에 설비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철골 조립돼 뒤처진 3개월을 만회할 정도로 작업 속도는 빨랐습니다. 주요 설비는 모두 설치됐습니다. 이제
전선이 설치된 부분들을 연결하고 플러그를 꽂으면 건물은 생명의 빛을 반짝이게 되죠. 4만 개에 가까운 조각들이 2년도 안 돼 제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 규모 건물로는 유럽 역사상 제일 짧은 기간이죠. 설계와 시공에 참여한 건축가, 엔지니어, 인부들은 협소한 공간과 짧은 공사 기간이라는 악조건을 모두 이겨냈습니다. 일정에 맞춰서 공사를 할 때는 한 걸음 떨어져서 건물을 볼 여유도 없었어요. 우리가 뭘 해냈는지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죠.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큰 일을 해냈는데요. 이건 건축공학의 이정표입니다. 유서 깊은 도시 런던의 심장부. 그곳에 예정대로 들어선 레드놀 빌딩. 마철로는 이렇게 다시 한번 진화했습니다.